안녕하세요. 여라요가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릎 통증이라고 해도 연골의 마모와 손상이 발생하면서 뼈와 인대에 퇴행성 변화,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랑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도 문제는 발견할 수는 없는데 주변의 근육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퇴행성 변화나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또 통증 부위도 무릎 아래쪽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위쪽, 또 안쪽이 또 바깥쪽, 아니면 또 뒤쪽이 아프신 분들이랑 부위별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염증이 있든 말든 아니면 통증 부위가 어느 부위든 무릎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혼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후에 부위별로 왜 통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왜 생기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연골, 인대,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 어떤 부위의 통증이든, 예를 들면 허리 통증이든 어깨 통증이든 팔목의 통증이든 첫 번째는 통증이 생기는 부위를 볼 겁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하면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관절, 골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깨가 아프다 하면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문지거 있지 않은지, 또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겁니다. 무릎 통증도 똑같이 무릎이 아프다 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문지거 있지 않은지, 균형이 무너지지 않은지, 또 연골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들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근데 무릎이라는 게 특히 고관절, 또 발목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나 팔목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무릎 주변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근육들을 보면 고관절부터 시작하는 근육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무릎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래쪽 부분은 발에서 발목 부분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길 때는 당연히 무릎 주변을 보고 치료해야 되긴 하지만, 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균형이 무너지고 손상까지 일으켰냐,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접근하면 첫 번째는 꼭 고관절의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를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엉덩이 근육입니다. 인체 안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대등근, 또 옆쪽에 있는 춘등근, 이 근육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근육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를 뒤로 보낼 때, 고관절을 신정할 때, 아니면 고관절 안쪽으로 보낼 때, 고관절 내정, 바깥쪽으로 보낼 때, 이거는 주로 옆쪽에 있는 춘등근이 역할을 하는데, 고관절 외정, 아니면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릴 때 고관절 외정, 아니면 안쪽으로 돌릴 때 고관절 내외정, 이런 고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고관절이라는 관절을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안전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성, 안전성에 큰 역할을 하는 엉덩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근데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관절을 신정할 때 대등근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대신에 다리 뒤쪽 햄스트링이나 다리 안쪽 대내전근 같은 근육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고, 아니면 다리를 바깥쪽으로 움직일 때, 외정할 때 엉덩이 근육 안에서도 또 춘등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리 바깥쪽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대, 또 봉공근 이런 근육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고, 또 다리를 안쪽으로 보낼 때, 고관절을 내정할 때 엉덩이 근육 안에서도 또 아래쪽에 있는 섬유들이 고관절을 내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리 안쪽 내전근들이 과사용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또 고관절 외회전,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릴 때 대등근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심부 등근이나 외축 햄스트링, 또 대내전근 같은 내전근들이 과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고, 또 운동회가 갖고 있는 고관절 내회전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내축 햄스트링이나 내전근들이 과사용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퇴근막 장근도 고관절을 내회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과사용이 되면서 뭉치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엉덩이 큰 근육, 대등근, 중등근이 이런 근육 하나가 약해지면 다리 근육들이 대신에 쓸 수밖에 없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것들을 포산패탕 아니면 대산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다리 근육들은 무릎 관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길 때는 당연히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가사형이 되면서 뭉치고 있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기는 하지만, 왜 이런 근육들이 뭉치냐까지 접근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의 약화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약화로 말하면 엉덩이는 뒤쪽에 있는데 앞쪽에는 대어근 또 장골근 합쳐서 잔여근 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도 고관절을 안정화시키고 또 특히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들이 또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대신에 앞복지 근육들을 포산패턴으로 대신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복지 근육들이 뭉치면 무릎 관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긴다 하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히 대등근, 중등근, 또 잔여근 이런 근육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팔목이나 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발은 안쪽, 바깥쪽, 또 옆으로 아치가 있어서 중력을 흡수하고 또 무게가 발에 균등하게, 예를 들면 1, 2, 3 균등하게 무게가 분산돼야 되는데, 안쪽 아치가 무너지는 편발이 되면 무게가 안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발목도 함께 들어지면서 정강이뼈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도 무너지고 무릎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발이나 발목 틀어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발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 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 또 두 번째는 발목이나 발의 상태, 이런 것들까지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접근하게 되면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라는 게 상체 코어 근육이랑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코어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어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몸통 부분이 잘 잡아주지 못하면 골반 각도가 충립 각도보다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청방경사이 되거나 아니면 후방이 되는 후방경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세가 되거나 이런 자세가 되거나, 이렇게 코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고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뒤쪽 햄스트링이 잘 빠지거나 아니면 앞쪽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무게가 앞으로 실어지게 되면서 종아리 근육을 과사용하거나 이런 포산 패턴이 자꾸자꾸 생기면서 무릎 통증을 일으킵니다. 아니면 코어가 약하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의 틀어짐에 따라 고관절도 함께 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고관절도 함께 안쪽으로 돌리게 되거나 아니면 골반이 후방으로 기울이게 되면서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거나, 꼭 이렇다는 반칙은 없는데 고관절이라는 게 골반의 일부고 골반의 상태가 코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랑 코어의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릎만 보시면 안 되고 고관절, 발, 또 코어까지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도대하에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자세히 물어보면 안쪽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위쪽이 아픈 사람도 있고 안쪽, 바깥쪽, 또 뒤쪽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통증 부위별로 따로따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후에 따로따로 통증 부위별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무릎이 틀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관절이라는 게 대퇴골 위에 슬개골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경골 위에 튀어나온 표, 경골 초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릎을 보면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슬개골이랑 또 경골 초면이 무릎을 끝까지 폈을 때 일직선 아니면 10도 정도까지 경골 초면이 바깥쪽으로 털린 상태, 10도 이내라면 정상인데 10도 이상 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슬개골이랑 경골 초면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틀어지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나 펼 때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구부릴 때는 슬개골이나 아니면 청가인표가 무릎을 구부리면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무릎을 펼 때는 이런 슬개골이나 청가인표가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인지의 구조상 정상적인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에 부담이 되고 손상이 되고 안쪽에 있는 연골, 하늘방 같은 연골들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이 못하게 되는 원인은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 바깥쪽 근육,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대, 또 외축 관근, 이런 근육들이 긴장되고 뭉치게 되면 이런 근육들이 정강인표나 아니면 무릎, 슬개골 바깥쪽에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때 정강인표나 슬개골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릎 안쪽 근육, 특히 내축 관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그리고 무릎을 끝까지 펼 때 150도에서 180도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무릎을 끝까지 펼 때 내축 관근이 활성화되는데, 무릎을 끝까지 펴지 못하게 되거나 자세가 무너져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입니다. 이 내축 관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해지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상 무릎을 쭉 펴 있을 때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안전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이 불안하고 근육이나 바늘판 같은 인대들의 부담이 많이 갑니다. 걸을 때, 보행을 할 때도 팔뒤꿈치를 디딜 때랑 다리를 뒤로 보낼 때는 무릎이 펴져야 되는데,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잘 펴지 못하면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이 많이 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손상까지 또 대인성 변화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에는 스루화근 가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도 뭉치고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도 무릎 관절을 내배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역할도 갖고 있는데, 이 근육이 뭉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릎 관절을 들어지게 만들고 또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개골 바로 위쪽에 있는 대퇴직근, 이 근육도 코어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못쓰게 되면서 뭉치기 쉬운 근육인데, 이 근육도 뭉치고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쪽 햄스트링도 뭉치고 또 뭉치다 보니까 타이트해지고 또 짧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햄스트링, 내축 햄스트링도 외축 햄스트링도 고관절에 부착이 되면서 무릎 관절을 건너서 정강이표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영향도 미치는데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근육들은 무릎 바깥쪽, 안쪽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근육들이 뭉치면 무릎의 정상적인 전렬이 무너지고, 더 짧아지면
무릎을 끝까지 펴지 못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까지 펼 때 활성화되는 내측 관근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잃어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원래 내측 관근은 무릎 관절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내측 관근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릎 관절이 틀어지고 또 무릎을 움직일 때, 굽힐 때, 펼 때 천산적인 정렬이 무너지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연골이나 인대, 골격에 마모와 손상이 일으키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혼돈적인 원인이 있는 하에 사람마다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무릎 아래쪽이 아프다 하신 분들은 그 아래쪽에는 지반체에 가는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마찰을 하지 않도록 미끄럽게 활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부 조직인데 이 지반체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많다 보니까 통증이 느끼기 쉬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지반체에는 무릎을 굽힐 때 슬개골 안쪽에 들어가면서 무릎 관절이 미끄럽게 활주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런 지반체가 굳어버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무릎 굴곡, 신정 이런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또 무릎 아래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 무릎 위쪽이 아프다 하신 분들은 슬개산낭가는 촉맥낭이 있습니다. 무릎 주변에는 촉맥낭이 많이 있는데 그 역할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흡수와 근육 힘줄이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무릎 위쪽에 있는 촉맥낭이 염증이 생기거나 뻣뻣해지면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또 위쪽 통증이 생깁니다. 또 무릎 안쪽이 아프다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안에서도 특히 많은 게 고이발 곤염이라고 무릎 안쪽에는 봉건근, 방광양근, 그리고 박근 이렇게 3개의 근육들이 겹쳐서 정강이뼈 바깥쪽에 붙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근육들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근육 마지막에는 콘이 되는데 이런 콘의 부분이 뻣뻣해지고 또 안쪽에는 촉맥낭이 있는데 이런 고이발의 촉맥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하신 분들은 특히 많은 경우가 대퇴근막 장근에서 장경인데 이런 다리 바깥쪽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대퇴골의 대퇴와 각항 위치에 있어서 장경인대가 뭉치고 뻣뻣해지면 이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장경인대염이라고도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않은데 다리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릎 뒤쪽,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뒤쪽이 아프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무릎을 구부릴 때는 살짝 슬개골이나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관절이 미끄럽게 활주돼야 되는데 이런 전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 뒤쪽의 조직들이 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이 아플 때는 무릎 관절을 전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 또 고관절 근육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근육, 또 무릎 안쪽에 있는 특히 슬과근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고 또 약해지고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 관절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정리하자면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균형이 무너지고 특히 바깥쪽은 많이 뭉치고 또 안쪽에는 또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다리의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무릎 관절까지 틀어지고 무릎을 굴곡 또 신정할 때 정상적인 움직임을 못하게 되면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연골의 마모와 손상까지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불균형이 생기냐? 그것까지 왜냐를 던지면 고관절 또 발까지 보셔야 되고 심지어는 또 고관절에 많이 영향을 주는 아니면 무게 중심 위치에 많이 영향을 주는 코어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랑 또 코어 운동 등 전에 영상에도 많이 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주변의 근육들의 규형을 조절을 하고 또 무릎 틀어짐을 교정하는 운동까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